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위로는 오빠가 둘이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제가 막내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쭉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모두 서로 다른 타 지역에 살고 있어서 명절 외에는 자주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명절 때나 엄마 생신 때 외에는 엄마에게 따로 용돈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대신에 저를 제외하고 두 오빠들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서 비상시 엄마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를 혼자서 부양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갖고 있던 돈도 다 써버리셨고 엄마의 노후 대비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취업한 뒤로는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해 나가시게 된 거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몸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힘들게 병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엄마의 건강이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세심하게 제가 옆에서 엄마를 운동도 시키고 영양제도 드시게 하면서 건강을 체크하고 간섭하게 되었어요. 오빠들은 그런 저를 대견하게 생각했고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저의 직업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이고 급여도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그저 남 보기에는 괜찮은 직업뿐이죠. 두 오빠들은 저 덕분에 엄마가 걱정이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엄마는 제가 얼른 결혼해서 남들처럼 잘 살기를 바란다면서 늘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늘 혼자 살고 싶다고 맘에도 없는 말을 하시곤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없으면 무섭다고 불도 다 켜놓고 주무시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잠이 보약이라서 10시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숙면을 취하게 되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9시 30분이 되면 주무실 준비를 하게끔 했습니다. 엄마는 예민해지신 탓인지는 몰라도 제가 워크숍이나 출장 때문에 어쩌다 집을 하루 이틀씩 집을 비울 때면 밤에 잠을 꼬박 못 주무시고 불을 다 켜놓고 지낸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제가 엄마의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잘 챙겼기 때문에 엄마가 체중이 조금 더 나가는 것 말고는 별다른 건강의 적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늘 감사했고 운동도 게을리하지 못하게 운동기구도 사다 드렸고 함께 운동을 함께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단둘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도 30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혹시나 엄마 때문인가 해서 늘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난 혼자 살고 싶다. 네가 빨리 결혼해야지. 남들이 보면 내가 너를 붙들고 사는 줄 알까 싶다. 너는 그 흔한 연애는 언제 할 거니? 사실 엄마는 모르시지만 제가 연애를 안 해본 것은 아니었어요. 조금 사귀다 보면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교제를 계속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첫눈에 반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결혼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친구들이 대부분 결혼했기 때문에 맨날 저는 아기 돌잔치나 집들이나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소개시켜줘서 만난 사람도 많았지만 인연이 닿지 않아서인지 마음이 끌리지 않더라고요. 엄마랑 이렇게 함께하는 생활이 익숙했고 편한데 굳이 결혼해 가면서까지 그 패턴을 깨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친한 친구의 남동생인데 귀엽게도 누나 해가며 쩔레쩔레 저를 잘 따르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유달리 남자애 치고 부침성도 좋고 누나들 앞에서 애교도 잘 부리고 하는 짓이 귀엽더라고요. 제 친구가 마구마구 대하는데도 헤헤거리며 웃고 넘어가고 항상 성격이 밝았습니다. 제가 제 친구의 동생이라서 남자애라고 지칭은 했지만 3살 어린 31살 어엿한 성인 남자였어요. 제주도 좋아서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직장 생활이 적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일찌감치 온라인 창업을 했고 꽤나 벌이도 좋다고 제 앞에서도 자랑하더라고요. 누나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면 어느새 나타나서 식사비도 결제하고 간다면서
얼굴 도장 찍고 가곤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가끔씩 친구들 모임에 자기 남동생을 데리고 와서 물주 노릇을 시키곤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제 친구는 알맹이 없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허세를 똘똘 뭉쳤다고 자기 동생을 함부로 말하기도 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었죠. 제 친구가 자기 남동생을 얼마나 아끼고 믿음직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친화력이 좋아서 하는 일마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 순둥순둥하니 일을 잘 풀어가고 돈도 잘 벌어서 누나 용돈도 잘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런 동생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어서 친구들 몇 명과 식사만 간단히 하고 헤어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친구의 남동생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뜬금없이 네가 웬일이냐? 여기 누구 아는 사람이 사니? 그럼요, 누나가 여기 살잖아요. 참 넉살도 좋았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받은 꽃이며 앙증맞은 생일 케이크 든 큰 종이 포장백을 들고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누나, 오늘 생일인데 축하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남자한테 축하는 못 받았죠? 야, 네가 별 걱정을 다 한다. 아, 그리고 내 생일인 건 어떻게 알았냐? 에이, 제가 왜 몰라요. 누나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거 별로 없어요. 그걸 누나만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뒤로 가지고 있던 장미꽃 한 다발을 저에게 텁썩 안겨주었습니다. 누나 나이 수만큼 장미꽃송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서수진 씨. 정말 예쁘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빨간 장미 꽃다발이었습니다. 제가 그 나이가 되도록 장미꽃은 몇 번 선물로 받아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예쁜 장미 꽃송이들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순간 놀라서 엄마야, 이거 나 주는 거 맞아? 너무 예쁘잖아.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야, 누나가 남자한테 장미꽃도 못 받아보고 그럴까봐 불쌍해서 주는 거니? 너는 네 누나한테나 잘해라. 야, 네 누나가 이걸 알면 질투 좀 하겠는데? 라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아무 여자한테나 장미꽃을 주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누나한테만 줄 거예요. 뭐? 나한테만 준다고? 아주 애교스럽게 장난인지 진심인지 아리송송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누나한테 장미꽃 주려고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일 저한테 밥 사주세요. 이건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아무튼 생일 축하하고 연락 기다릴게요. 하고 내 대답도 없이 서둘러 가버렸어요. 그런 제 친구의 남동생이 귀엽고 저도 모르게 비시시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 친구의 남동생에서 연하의 남자친구로 발전을 했습니다. 제 친구에게는 차마 말을 못했어요. 남자친구도 자기 누나에게는 당분간 알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제 친구의 남동생이라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하인 제 친구의 남동생의 대시가 싫지가 않았어요. 편하고 늘 한 가족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있으면 항상 밝고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남이 이어졌고 제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말까지 나오게 되었었죠. 어느새 제 친구의 남동생과 결혼까지 결심하면서 저는 먼저 제 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긴 했지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의 남동생보다 나이가 많은 것이 걸렸습니다. 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남동생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을 했더니 무척 놀라면서 이제서야 말한다고 섭섭하다고는 했어도 그렇게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그저 꼴통인 자기 남동생을 어떻게 케어하고 살려고 대책 없이 사귀고 있냐고만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친구 반응에 안심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 친구의 남동생인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아시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탄하게 모든 일이 잘 흘러가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드디어 결혼이란 걸 하는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엄마에게는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댁인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 뵙고 확실해지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그때 가서 남자친구도 인사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친구 엄마가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친구와 친구 엄마를 함께 만났습니다. 친구 엄마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하시는 듯해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제 친구의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하게 되면 지금 사는 집에 2층을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아들은 수진 씨만 괜찮다면야 나쁠 것 없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저는 난처했지만 확실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아직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진 않았지만 사실은 제가 결혼하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시게 되어서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저희 엄마를 모시고 저희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제 친구도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수진아, 그건 좀 아니지. 우리 아빠는 함께 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어렵게 말을 꺼내는 건데 너 엄마랑 네 집에서 함께 산다니 그건 처가살이잖아. 남자친구 어머니도 그건 안 될 말이다라고 단번에 정색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님은 두 분 다 건강히 잘 계시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없으면 혼자서 사셔야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고 안심이 되지 않아서요. 저희 엄마 집을 팔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저희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도 그렇고 친구의 엄마도 그렇고 절대 아니 될 말이라고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시더라고요. 내가 수진 씨가 내 딸이 잘 아는 친구라서 내 딸 말만 믿고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허락할 생각이었는데 내 아들이 장가 가서 장모 모시고 사는 꼴을 못 보니까 그리 알아요. 라고 하시고는 휑하니 바로 말도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런 친구 엄마를 따라갔다가 한참 만에 돌아온 제 친구는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정신이 있는 애니? 우리 엄마가 어떻게든 널 구슬려서 신혼집을 우리 집 2층으로 하자고 설득하러 오신 건데 대놓고 너희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해야겠니? 이 일에도 순서가 있잖아. 천천히 내 동생하고 의논을 충분히 하고 말해도 됐었잖아. 제 친구는 저의 경솔한 행동 탓에 자기 엄마가 기분이 나빠서 가셨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죠. 아직 남자친구와도 그런 문제를 상의한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말 나온 김에 확실히 의견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합가해서 살고 싶으신 것처럼 저도 홀로 계실 엄마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였으니까요. 그때 일로 인해서 순조롭던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반대 부딪혔습니다. 제 친구의 말에 의하면 친구 엄마의 말을 들은 친구 아버지도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형제도 없는 것도 아니면서 꼭 딸이 친정 엄마를 모셔야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나이가 아직은 결혼을 서두를 것도 아쉬울 것도 없다면서 저와의 결혼을 적극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굳이 그대로 전하는 제 친구의 생각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실망이었어요. 남자친구와도 그 문제를 의논했지만 남자친구는 선뜻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자는 말은 하지 않고 가까이서 살면서 자주 들여다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합가하는 것도 싫지만 아직 건강하신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싫다고 했어요. 절종안을 내놓았으니 자기 부모님도 결혼을 반대하시진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결혼은 성인인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서 한 식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내 주장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말대로 잠정 합의를 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결혼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분명히 결혼한 후로도 남자친구가 장모를 모시다시피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나이 어리고 부모님 눈에 드는 여자를 만나라고 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참 아쉬운 사람이었지만 되지도 않을 일에 힘을 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남자친구는 그 정도 반대에 그리 쉽게 굴복하냐고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헤어지냐고 하면서 실망했다고 하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동안 제 친구도 일부러 만나지도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었네요.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 친구의 남동생과 러브라인이 있었던 일들이 다 소문이 나서 알고 있었기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습게도 겨우 6개월이 지났을 뿐이었는데 전 남자친구가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믿기지가 않았고 조금 뿔따구가 나려고 했습니다. 내가 좋다며 죽고 못 살더니 헤어지자는 말에 단번에 실망했다며 연락도 끊어버리더니 그새 또 딴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간다고? 저는 정말로 믿기지 않아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뒷조사를 살짝 해봤습니다. 아는 후배에게 물어서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아주 소문난 바람둥이였다네요. 생긴 것이나 입으로 나불거리는 것에 재능이 있던 터라 여자들이 많이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부잣집 딸이란 소문을 듣고 꼬셔서 동거까지 한 여자와 딸까지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를 속이고 저에게 결혼할 것처럼 다가왔었고요. 양다리 걸치고 간보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능력 있어도 나이 많고 자칫 잘못하면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아야 할 판인 저보다는 어리고 부잣집 딸이면서 자기 딸을 낳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헤어지자고 하기를 기다리다가 옳거니 하고 두 말 않고 가버렸던 거죠. 감히 나를 갖고 놀았다는 생각을 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찾아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썼으니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신랑 측 이름이 전 남자친구가 맞았고 신부 대기실에 가봤더니 제 친구도 있더라고요. 신부만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신부 옆에 착 달라붙어 있었어요. 친척들 중에 아이인가 보다 했었는데 신부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제 친구가 나가는 것을 본 후에 곧바로 신부에게 다가가서 축하한다고 말을 건네면서 옆에 있는 그 여자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물었습니다. 귀엽나요? 김석현 씨 딸이에요? 그러자 신부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하객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았죠. 딱 봐도 아이는 3살에서 4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현기증이 오려고 했었죠. 이 여자아이가 전 남자친구의 딸이 맞다면 이걸 숨기고서 나를 만나고 결혼까지 가려고 했었다는 걸 말해주기 때문이었죠. 저는 신부에게 혼자 조용히 보라고 하면서 두툼한 봉투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저는 김석현 씨와 6개월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예요. 당신이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서 전화로 온 겁니다. 그 안에 제 연락처도 있으니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료가 더 필요하거나 해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죠. 그런데 신부는 그 여자는 분명히 혼자서 보라고 했건만 주변에 친구들과 지인들도 있는데 바로 봉투 속에 있는 사진들을 빼서 다 보더라고요. 흰 장갑을 낀 신부의 손이 덜덜 떨리면서 사진 속 여자가 제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김석현 씨가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만났었고 결혼 말까지 오고 갔다고 했고 어린 딸과 동거한 여자가 있었는지는 최근에서 알았다고 했더니 신부는 부들부들 떨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사진을 보며 모두들 경악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신부에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저도 김석현 씨한테 감쪽같이 속았는데 혹시라도 신부가 또 속아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나 해서 남일 같지 않아서요. 신부도 신랑에 대해서 알 건 알아야 하니까요. 단지 선택은 신부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부잣집 딸이란 타이틀 때문에 김석현 씨가 결혼을 한 것 같던데 저처럼 당하지 마시라고요. 신부는 자기 친구들한테 엄마와 아빠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신부 대기실에서 나왔고 곧바로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신랑으로서 손님 맞이하고 있는 김석현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감히 어린 것이 누나를 갖고 놀았어?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해주겠어? 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 제 친구가 저를 발견하고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뜻밖의 나타난 저를 보더니 제 친구는 저를 데리고 아래층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발뺌을 했습니다. 이미 헤어져서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게 무슨 큰일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에게 남동생한테 딸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체념한 듯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며 자기 동생 결혼식장엔 왜 왔냐고만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남동생이 저랑 사귀면서 결혼 말까지 나올 때도 딸을 낳고 동거하는 여자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였던 제 친구의 남동생이 그런 사실을 철저하게 숨긴 채 저와 결혼을 하려다가 부모님이 아시게 되어서 저와의 결혼을 더더욱이 반대를 하셨다고 했고 그런 사실을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 성격에 헤어질 것 같아서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듯 싶어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일이니 모른 척하고 넘어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렇게 제 친구 억신각신하고 있었더니 결혼식장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부 측 부모님이 결혼식 취소 선언을 하셨고 하객으로 온 사회자가 그러더군요. 알려드립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께 송과담 말씀 올립니다. 금일 결혼식은 신랑 측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혼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랑 측에 법적으로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는 것을 신부 측에서 알려왔습니다. 이왕 오셨으니 식사를 하시거나 준비된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사회자의 멘트에 결혼식장 안팎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신랑이었던 김석현은 사색이 다 된 얼굴로 신부 대기실로 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동거하던 여자랑 저울질하다가 사업 면에서나 동거하던 여자가 낳은 자기 딸을 위해서나 여러 면에서 이득일 것 같으니까 저를 속여서 결혼하자고까지 한 주제에 바로 돌아서버렸던 말도 안 된 인간이었죠. 제 친구는 저에게 자기 남동생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저를 탓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한테 그럴 것이 아니라 네 동생한테 가서 탓을 내라. 네가 진짜 내 친구라면 나한테 친하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누굴 탓하고 있어? 아무튼 수습하려면 머리 골치 꽤 나쁘겠더라고요. 자업자득이죠. 인간은 인간답게 서로에게 진실해야죠. 우리 부모님에게나 친구에게나 연인에게나 자식에게나 거짓됨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래 서로 믿고 의지하며 화합하는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로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엄마는 아직까지 결혼까지 가려다가 만 사연은 모르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장모님도 모시고 살아도 좋다는 신뢰감이 나타나겠죠? 희망을 걸어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